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마주치는 사람인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말이에요. 직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랑. 그것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위험천만한 로맨스라면 어떨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사.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위험한 사랑이 시작될 줄.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장이 미친 듯 뛰었거든요. 서연 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곤 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긴장을 많이 한다고 위로해줬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긴장이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그분을 기대하는 제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의 그 짜릿한 전율. 이건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저희 둘만 남아있더라고요. 서연 대리,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분이 제 책상으로 다가오셨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 길어지는 시선. 요즘 어때요? 적응은 됐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조금씩 다가갔죠. 손끝이 스칠 뻔했을 때. 아,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뺐어요. 그런데 그분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의 시간에 자꾸 시선이 마주쳤거든요. 3초, 5초, 때로는 10초까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서연 대리, 잠깐 제 사무실로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을 때의 긴장감. 최근 업무 성과가 좋던데 어떤 비결이 있나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업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서요. 열심히? 그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 대리도 느끼고 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이의 이 분위기. 그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위험해요. 제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어요. 회사 규정도 있고 주변 시선도. 그래서 더 조심스럽죠. 그분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뒤돌아서 저를 바라보는 그 진지한 표정. 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어요.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서연아. 처음으로 반말이었어요. 뒤돌아보니 그분이 가까이 와 있었어요. 정말 가까이. 숨소리가 들릴 만큼.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을까?
제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회사 근처 카페 말고 조용한 곳에서.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7시. 홍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회사에서 보던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편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이렇게 보니 더 예쁘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장님도 다르게 보이세요. 민호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민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취미, 꿈, 연애 경험까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왔죠. 신호 대기 중에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 놓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도 이런 건 처음이야. 고백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회사에서는 조심해야겠지만 이 감정만큼은 솔직하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차에서 내렸어요. 5분만 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분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 보였죠. 민호 씨. 응. 저도 좋아해요. 처음으로 고백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고백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철저히 직장 상사와 부하, 밤에는 연인, 이중 생활이 시작됐죠. 회사에서는 정말 조심했어요. 회의실에서 시선이 마주쳐도 금세 돌렸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죠. 하지만 가끔 손이 스칠 때가 있었어요.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손끝이 닿는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먹었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주고받았죠. 지금 뭐 먹어? 보고 싶어. 이런 달콤한 메시지들. 회의 중에 문자가 오면 얼굴이 빨개져서 곤란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서울 근교 펜션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죠. 여기서는 마음껏 해도 되겠네. 그분이 제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후회하지 않아? 후회요? 왜요? 위험한 사랑이잖아. 들키면 둘 다 힘들어질 텐데.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후회 안 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분이 제 뺨을 쓰다듬더니 천천히 다가왔죠. 첫 키스. 입술이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키스가 길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그분의 손이 제 등에, 제 손은 그분의 가슴에.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깊었어요. 벽난로의 불꽃이 흔들리듯 우리도 흔들리고 있었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뜨겁고 황홀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을 때 그분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잘 잤어?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아침이 있다는 게 민호 씨 덕분에. 그분이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이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 저도요. 여기서 살까요? 농담이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죠.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어색했어요. 주말의 기억이 선명한데 평범하게 인사해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주말 잘 보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건넨 인사. 같은 층에서 내리면서 손등이 살짝 스쳤어요. 작은 스킨십이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날부터 더 조심해야 했어요.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이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요? 얼굴이 좋아졌어. 연애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애. 하지만 거짓말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더 어려웠죠. 회의 중에 시선이 마주치면 금세 피해야 했고 업무 얘기하는 척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야 했어요. 보고서 검토해 볼게요. 네, 꼼꼼히 봐주세요. 겉으로는 업무 대화였지만 눈빛으로는 다른 얘기를 했죠. 보고 싶었어. 나도. 이런 무언의 대화들.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어요. 사무실에 저희만 남았을 때 민호 씨가 제 뒤로 와서 어깨를 마사지해 줬어요. 피곤하지? 조금요. 그분의 손길이 목으로 귀 뒤로 올라왔어요. 민호 씨, 여기서는 안 돼요.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CCTV도 있고 보안팀이 순찰을 도니까 집에서 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집에 왔어요. 원룸이라 좁았지만 오히려 더 친밀했어요. 함께 요리하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죠. 여기가 더 좋네. 왜요? 진짜 서연이를 볼 수 있어서. 집에서의 편한 모습, 화장을 지운 얼굴.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응. 어때? 더 예뻐.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도 함께 보냈어요.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하지만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했거든요. 요즘 과장님이 서연이를 특별히 챙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회의 때 보면 자꾸 시키시잖아. 발표도 서연이한테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동료들이 눈치채는 것 같아요. 뭘? 우리 관계예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벌써?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감추기가 어려워진 거죠. 다음 날부터 더욱 철저히 연기했어요. 회의실에서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시간에 문자로 힘들어 죽겠어. 나도.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봐. 결국 매일 밤 만났어요. 회사에서 못다한 애정 표현을. 그런 생활이 한 달째 계속됐을 때 진짜 큰일이 터졌어요.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술에 취한 민호 씨가 실수를 한 거죠. 서연이는 정말 예뻐.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과장님 취하셨어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의심하는 눈빛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 민호 씨가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해요? 며칠 조용히 있어 보자. 금세 잊힐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회식 다음 주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과장님이랑 서연이 사귀는 거 아냐? 설마 회사에서 그런 일이? 근데 요즘 보면 수상해. 맨날 야근하고 복도에서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팀장님이 부르셨어요. 서연 대리, 잠깐 얘기 좀. 사무실에 들어가니 엄청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민호 과장과 특별한 사이는 아니지?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요즘 소문이 돌거든. 회사 규정 알고 있지? 물론 알고 있었어요. 직장 내 연애 금지. 특히 상하 관계는 더욱.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네, 정말이요.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팀장님이 눈치챘어요.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는데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민호 씨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부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경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심각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계속 숨어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이대로 계속하면 둘 다 회사에서 견디기 힘들어질 거였어요. 특히 제가 더 불리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진짜 사고가 터진 게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민호 씨 차에 타는 걸 동료가 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연아, 어제 과장님 차에 탔지?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태워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집 근처까지. 하지만 표정으로 들켰어요. 완전히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대리, 내일 아침에 인사부장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끝났구나 싶었어요.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민호 씨에게 급히 문자했어요.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나도. 내일 오후에. 결국 둘 다 걸린 거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죠. 미안해, 서연아. 왜 사과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러면 둘 다 징계받을 거야. 그럼 부인할까요? 그것도 증거가 있을 텐데.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부장님 앞에 섰어요. 서연 대리, 민호 과장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대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있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회사 규정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민호 씨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 저는 경고 처분. 마지막 날, 민호 씨가 제 자리로 왔어요.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정말이었어요. 그만큼 행복했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잘해요. 너도 꼭 행복해. 그렇게 헤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가끔 연락해요. 민호 씨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짧았지만 정말 뜨거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안전한 사람이죠.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더 조심했다면, 아니면 둘 다 회사를 그만뒀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의 사랑,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하죠.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첫사랑과의 재회, 아니면 금지된 불륜의 이야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